가끔 무서워요. 속은 타고 뭐 죽을 것 같아. 많이 힘들었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더라고요. 나는 이제 인생이 완전 끝이잖아요. 이 빚을 언제 다 갚겠다. 그건 너무 막연해요. 앞에 보이지 않아요. 빚은 나의 뭐 족쇄다 그런 거.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항상 묶여있는 느낌. 한 사람의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소리 없는 절규가 담겨 있습니다. 점점 더 숨통을 조이며 다가오는 그것. 지금 당신도 빚에 쫓기고 있습니까? 지긋지긋한 빚더미 청산. 매일같이 일해도 아직 먼 얘기입니다. 택배를 나르고 버는 돈은 하루 평균 42,500원. 한 달 100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택배 왔습니다. 그래도 빚만 없다면 어떻게든 살아볼 수 있을 텐데요. 대출을 받을 조건이 안 되는데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제가 인감하고 서류 도장을 다 줬거든요. 그걸로 제 이름으로 뭐든지 차, 아파트 그런 걸 다 해가지고 거의 빚이 3억 정도 가까웠습니다. 딱 한 번. 절대 해선 안 될 욕심을 냈습니다. 20년간 벗어날 수 없었던 고시원의 삶. 원룸에서 한번 살아보고자 이른바 작업 대출에 손을 댔습니다. 문서를 위조해 2천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해주는 대신 1,400만 원은 브로커가 가져가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명의를 도용한 사기로 이어졌고 그에겐 3억이라는 빚만 남았습니다. 자진 신고로 3억에선 가까스로 벗어났지만 그에겐 벌금 4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도저히 갚을 길이 없었는데요. 대신 다른 길이 있었습니다. 교도소에서 하루를 살면 10만 원씩 감면해주는 조건. 그렇게 악몽 같은 40일을 보냈습니다. 몰랐습니다. 벌 받을 줄은 알았지만은 교도소까지 갈 줄은 몰랐어요.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아야겠다 싶었습니다. 그 생각밖에 안 났어요. 인생의 밑바닥이라는 교도소까지 다녀왔건만 그는 아직도 빚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대포차와 통신비 누명을 벗지 못해 3,300만 원의 빚이 남았고 고시원 생활도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지금 당장 빠른 속도로 꿈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달콤한 대출의 유혹. 그땐 왜 몰랐을까요? 보니까 제 생활 형편으로서 보니까 이렇게 사는 것도 그렇고 서글프고 기분이 항상 가라앉고 그러니까 우울증도 그것 때문에 심해지니까 계속 약을 먹고 있거든요. 우울증 때문에도 그렇고.
치러지지 않는 죗값과 빚의 굴레. 하지만 세상은 즐거워 보입니다. 자살 방지위원회 나한테 거길로 그쪽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죽고 싶다고 그 얘기만 했어요. 답답한 이곳을 언젠가 벗어나겠다는 꿈도 접은 지 오래입니다. 가난이라는 게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솔직히 많이 서글프긴 해요. 나는 사는 거 보면은. 근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제 생활이 이런데. 돈에 속고 빚에 우는 사회.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안 갚는 건 문제지만 못 갚는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 갚아도 줄지 않는 빚. 아니, 오히려 그럴수록 더 불어나기만 하는 빚의 수렁.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합니다. 구원투수가 되어주겠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 공짜 돈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TV는 물론 휴대전화, 길거리에서조차 권하고 또 권합니다. 빌려주지 못해 오히려 안달입니다. 오늘 돈이 입금이 될 수 있나요? 입금을 해드릴 수 있고 직접 드릴 수도 있고 일단은 저희가 뭐 상담을 하셔야 돼요. 서류 소득 서류랑 본인 기본적인 필수 서류들 첨부되시면 심사를 통해서 당일 송금도 가능하세요. 저희 신규 500까지는 가능하신데 뭐 수익이 300 이상 되신 분에 한해 500은 가능하시고요. 50 하시게 되면 35만 원 입금되세요. 그래요? 15만 원이 수수료예요? 네. 대출을 지금 좀 망설이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고객님 뭐 다시 연락을 드리거나 그렇게 해서 대출 진행을 도와드릴 수 있거든요.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하는 건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러나 하루 700번 이상 세뇌당할 만큼 빚을 권하는 사회. 그것도 상식적인 걸까요? 서민들 같은 경우 다 웬만한 신용 안 좋은 사람들은 다 그쪽인데 2, 3 금융권밖에 안 되거든요. 뭐 이자가 비싸도 어쩔 수 없어요. 급하면 사실 급하면 써야죠. 통신비도 연체가 다 돼 있으니까 핸드폰도 못 만들어요. 아무것도 못 해요. 인터넷도 안 돼요, 저는. 주고 싶은 생각도 많이 나고 그 돈 때문에 이렇게 얼매이게 사니까. 돈과 함께 미래를 저당 잡힌 사람들. 그것이 빚의 얼굴입니다. 빚은 개인의 잘못이기만 한 걸까요? 요즘은 대학생이 되는 순간부터 빚을 떠안게 됩니다. 30살 대학원생 김정규 씨. 원하는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 그가 택한 일은 고시원 총무입니다. 개인 시간이 있긴 한데 중간중간에 일이 생기거든요. 뭐 원생들이 찾아서 뭐 해달라고 민원을 넣는다던가 아니면 손님이 방을 보러 올 수도 있고 중간중간에 흐름이 많이 끊겨요. 근데 많이 끊기는데 그래도 잘 수 있는 방이 있다는 게 그거 하나 때문에 일을 하는 거죠. 그저 열심히 공부했을 뿐인데 청춘이라는 이름이 무색한 30살의 저신용자.
그는 매일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물려받은 돈도 한 푼도 없고, 그 다음에 그냥 혈혈 단신으로 나와가지고 그냥 계속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 빚을 안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알바를 해서 하려고 해도 일단은 잘 방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먹고 살 당장의 생활비가 필요한데, 그때 처음으로 빚을 저축은행에서 300만 원 좀 빌렸어요. 이게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돈이고요. 대출받은 돈. 보시다시피 지금 빚이 1646만 2560원 남아있어요. 돈 없는 대학생을 위한 저금리 학자금 대출은 여러모로 편리했습니다. 빌릴 때만 해도 대학만 졸업하면 금방 갚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취업 기간이 늘어나면서 빚은 무섭게 쌓였습니다. 문제는 생활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석 장학금도 여러 번 받았어요. 그래서 등록금은 거의 안 냈어요. 거의 안 냈는데 대학 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대출 받은 게 뭐냐면 한국장학재단에서 150만 원 학자금 대출에서 그 생활비 대출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받다 보니까 그게 쌓여가지고 불어난 게 2천만 원인 거예요. 빚을 내서라도 이자를 갚아야 했지만 학생에게 돈을 빌려주는 건 이자가 비싼 제2금융권 뿐이었습니다. 데이터 분석가를 꿈꾸는 청년은 그렇게 빚쟁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3번 카레가 한 680원에서 700원 정도 인터넷 쇼핑에 사거든요. 그래 싸요. 그래서 이거 한 몇십 개 사놓고 한 일주일에 한 5-6번 정도 먹으면 밥값이 많이 해결돼요. 밥값, 옷값, 집값 할 수 있는 건 다 아껴봤지만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와요. 연체자 등재한다고. 며칠 밀렸을 뿐인데 이렇게 연체자 등재한다고 바로 와요. 월 90만 원의 급여로 원금은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에서 300만 원 받은 게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 건수 중에서. 그거 제가 이자를 벌써 300만 원 이상을 갖다 줬어요. 350만 원을 갖다 줬어요. 6년 동안 계속 5만 원씩 내면서. 그래도 월급이 300만 원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묶여 있어가지고 또 그 돈을 계속 납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때까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매달 30만 원이 이자로 순식간에 나갑니다. 남은 돈 60만 원 중에서 정규 씨는 취업한 줄 알고 있는 어머니께도 매달 15만 원의 용돈을 보냅니다. 그는 언제쯤 이 빚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일액충이 월 200만 원밖에 못 받는다고 일액충이라는 말이 젊은이들 사이에 돌고 있는데요. 사실 저한테는 그것도 조금 부러운 이야기예요. 이제 빚이 없고 월 수입이 한 200만 원 정도 있으면 그걸로도 만족할 것 같아요. 정규 씨, 빚을 다 청산한 후에 뭘 제일 먼저 하고 싶으세요? 빚을 청산한다는 게 너무 먼 이야기라서 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먼 이야기이긴 하지만 만약 갚는다면은 엄마한테 보내는 용돈을 조금 더 올려드리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미래를 위한 투자 정도로 여겼던 20대의 빚. 그러나 그 빚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청년 부채는 2017년 1인당 2,382만 원으로 3년 전에 비해 61% 증가했습니다. 청년 대출의 대부분은 등록금과 생활비에 사용됐습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잖아요. 대학 진학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 이 정도 수준이 됐다고 보면 이거는 그냥 일상적인 어떻게 우리 보편적인 복지 정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중앙정부도 그렇고 어떻게 우리 그 국민들에게 조달시키고 있느냐. 보편 복지로서 조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로 조달하게끔 이제 하게 하는 거죠. 그럼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이 청년들에게 있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특히 부채 문제는 내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회 문제다.